2천만 원 정도. 근데 스텝은 저랑 촬영 감독하고 동시 녹음 기사 셋 있었고 조명 감독님은 밤에만 왔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화는 무엇일까라는 걸 설정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동시 기사님이 안 계시지만 동시 녹음 팀도 빼고 해볼까? 또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설과 소설의 옛날 소설의 사파처럼 그림 소설이 있어서 나레이션이 들어가서 면은 이 싱크랑 이걸 안 맞춰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동시 녹음 팀까지 빼고 다 나레이션으로 한번 맞춰볼까도 사실 시나리오 쓸 때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이게 너무 극악무도한 형식일 것 같아서 잠깐 멈추는데 그 형식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작에 있어서 그 형식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수월함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궁핍이 나온 형식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대사죠. 네. 그 대사가 정말 마음이 되게 아련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영화 쪽 현실을 보는 듯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출판사 사장 같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차라리 솔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나쁜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토대로 갖고 논의를 하다가 분리하면 다른 그 개념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신현식 감독의 장점이에요. 작년 말에 한번 만났는데 배우는 배우다가 아니 쫄딱 망해요. 본인 표현대로 쫄딱 망하고 딴 얘기를 하러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 밝고 명랑하지? 영화가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해맑게 계속 얘기하는 앞으로의 구상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대단한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도 한번 받아볼게요. 뒤쪽에 없으신가 보다. 저쪽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여자분. 네네네. 그분. 전반부랑 후반부에서 나오는 낚시터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작가님, 감독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 낚시터 장면을 넣으신 건지 계속 전반부에도 나오고 후반부에도 마지막에 넣으셨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심플하죠. 제가 영화가 뭐라고 예술이 뭐라고 은행빚까지 져가면서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이 짓을 할까. 그러니까 어제 잡다 놓친 물고기를 다시 잡으려고 내가 지금 잡아야 될 물고기를 그냥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대사 첫 장면의 나레이션은 그 대사를 시나리오를 쓰기 직전까지 생각했던 대사가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이거 이제 시나리오 써야지하고 앉아서 쓸 때 생각나서 쓴 대사예요. 미리 생각했던 대사는 아니고. 그게 이게 본능적으로 저의 처지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네, 여자분 네, 저도 이거 오늘 두 번째 보는데요. 아까 입장하실 때 의상 똑같이 입고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속의 의상. 제 인터넷에 제 사진 보면 거의 공식 행사용 옷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제가. 네. 맞춰서 입고 나오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농담이고요.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난해했어요. 정말 러시안 소설같이 등장인물이 한국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고 그 인물 구조도가.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 영화를 정말 조금 더 줄여서 러닝타임을 한 90분 정도로 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아니 베를린 영화제 내놔도 아마 특별상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훌륭한 구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아까 그 3년으로 할래다가 27년으로 가셨다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한 15년 정도? 우리가 보통 몇 년으로 할 때는 10년, 20년 이렇게 하는데 굳이 27년으로 하신 게 참 궁금했어요. 25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그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났을 때 그 구조, 파주에 있는 출판사 거기에 나왔을 때 그 감독님 자체도 왜 형님이라고 그분을 부르는 거 하며 좀 인물들의 조금 그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감독님 등장인물인데 뭐 그런 것들 정훈이 씨 캐릭터 뭐 이런 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년이라는 생각은 사실 의미가 없고 제가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의 감독이 드문데 저는 사석에서 농담으로 뱉은 말도 꼭 지키려고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후반에 시녀로 나오는 김인수 선배란 분이 이제 페어러브의 저의 전작에 나왔던 배우분인데 언젠가는 주인공을 제 작품에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농담으로 그러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지키려고 들어요. 여담이지만 조류인간의 주인공은 지금 그 러시안 소설의 김정석 작가로 나오는 김정석 배우분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을 주인공으로 그냥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용하고 나이 차이를 그냥 넣은 거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시나리오에서 빠진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젊은 시녀가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큰아버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의 아역도 원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아니고 이제 사촌인데 애기,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애기가 있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있었는데 빠져서 좀 그런 관계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남자분. 또 드릴게요 기회를. 영화 잘 봤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일부 쪽에서 이제 색이 아주 조금씩 빠지다가 뒤에 뒷부분에 아예 확 빠지는데 그런 의도를 둔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초반에 막 성환이랑 신유랑 싸우는 부분에서 카메라가 되게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건 뭐 의도를 하신 건지 그건 되게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조류인간은 처음부터 러시아에서 나올 때부터 따로 영화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예민한 분들이신데 원래는 이제 전반부를 흑백으로 가고 후반부를 칼라로 가기로 정해진 건데 사실은 색이 너무 좋은 데들이 많았어요. 담양도 그렇고 대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아까운데 어쩌까지 이제 촬영도 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색을 점차 조금씩 빼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후반부에 이질감을 주려면은 흑백하고 컬러가 붙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냥 생으로 흑백으로 가기엔 좀 아까우니까 톤 조정을 좀 해서 색을 조금씩 탈색시키자고 얘기를 했어요. 좀 색 보정할 때 고생을 좀 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의도한 것도 있고 사실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그 장면을 하루에 다 찍었어요. 그 카페에서라는 그날이 마지막 촬영을 했고 그날 바로 쫑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앵글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장소에 한 40명, 50명이 때로 있었어요. 굉장히 번잡스러운 상황에서 영화를 찍었죠. 막 이렇게 막 상황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의도한 게 맞기도 하고 좀 이제 쫑파티 시간에 쫓겨서 좀 빨리빨리 찍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조류인간. 네, 그렇죠. 저는 그 러시안 소설에 있는 그 소 제목들 중에 몇 편은 하려고 하고요. 이게 사실 쉽게 말하면은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놓은 격인 거죠. 그래서 조류인간은 또 할 생각이고 그 중에 이제 조류인간은 상업영화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몇 편은 상업영화로 할 생각인데 러시안 소설에 나온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 그 나오는 그 귀기울여 속삭이기 같은 경우에는 정치 영화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둘이 이렇게 보궐선거에 나가서 어른 기성 정치인들을 연맥이는 그런 내용일 건데 여기에 나왔던 제목하고 플롯은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어른들이 믿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어린애들이 둘이 하는 건 맞고 조류인간도 15년 전에 집을 나간 와이프를 찾는 내용만 있지 실제로 이 러시안 소설에 나왔던 김정석 작가하고는 전혀 다른 캐릭터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골목에서요. 예, 의도 100% 의도한 거예요. 100% 의도예요. 예, 예. 남자가 아까 먼저 받아보고 이렇게 하자 괜찮아. 신우가 27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살아 다시 이제 깨어나서 지금 그 자기 아프기 전에 이제 잠자기 전에 책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책이 출간되는데 깨어나면서 자기 조카 사촌 얘기만 있고 계속 강연도 아니고 아무런 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다 읽어보고서 이제 활동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의도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감독님 대부분 창작가들이 대부분 알려주고 나서 그게 제대로 알려졌는지 그게 확인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감독님이 의도하시는 건가? 의도한 것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다른 리뷰에서 봤는데 어떻게 20주년 깨어나서 자기 작품 그렇게 늦게 찾아보냐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렇거든요, 사실. 예,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초보가 다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고 제가 안 봐요. 제 시나리오도 안 보고 제 영화 나오고 나서도 사실 리뷰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영화를 시나리오 다 쓰면은 다음 영화 생각하지 지난 거를 전혀 개의치도 않고 뭐 사실 욕을 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칭찬해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다음 작품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나간 작품에 대해서 사실 전혀 그런 생각이 거의 없고 영화도 잘 안 보고 제 영화도 아마 제 성격이 반영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저는 더 심하거든요. 그 중에 신효보다 아예 상관을 안 하거든요. 그게 되게 이상한가 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한두 개만 더 받아볼게요. 남자분. 네. 근데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이제 몇 번 영화 상에서도 어린 가림이나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입에서 나레이션이 아닌 이제 자기가 직접 말로 대사로 써서 나오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러시안 소설 같다라는 그러니까 길고 복잡하고 인물도 많고 마치 러시안 소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그게 아예 질문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왜 제목을 러시안 소설로 했었는지. 근데 그거를 듣고도 약간 감독님이 이게 약간 분풀이식으로 찍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쓰시면서 각본상에서 러시안 소설이랑 직접 또 이 영화랑 약간의 상관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점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런 제목을 정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거는 그냥 여담 그냥 감독님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페어러브에서도 보면 아예 페어러브에서는 중년의 남성과 약간 젊은 여성과의 이제 사랑 멜로 스토리고 여기서도 보면 후반부에 중년의 남성을 결국 이제 젊은 여자가 쫓아다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감독님이 약간 그런 부분 좀 약간 원하시는 게 있나? 약간 언젠가는 뭐 결혼하셨지만 언젠가는 혹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지는 않은가라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안 소설의 원래 구상은 중년 멜로 3부작이다. 페어러브 포함해서 페어러브, 안나, 러시안 소설 이 3편을 준비를 해놨어요. 안나라는 작품 시나리오가 있고 러시안 소설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였고 구상만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 중년 멜로 3부작이 왜 됐냐면은 원래 페어러브를 이제 안정 선배님이 첫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분하고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어쨌든 투자가 잘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제작사 옮기고 다른 투자사 옮길 때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꼭 말을 뱉어놓고 또 시나리오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말 뱉어놓고 시나리오 써서 3부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배우분 때문에 그 상황에서 3부작이 됐어요. 의도했던 게 아닌데 근데 결국 그 배우분하고는 한 번도 작품을 못 해보게 됐는데 그렇게 된 거였고 제목은 사실 러시안 소설과 이 영화가 상관이 없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무슨냐면 제가 이 작품 말고 그 단편 시나리오 중에 프랑스 영화 처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남자하고 여자 얘기인데 나레이션에 그런 엔딩에 그런 게 있어요. 여동생이 자기 보고 그 여자애랑 계속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 오빠는 프랑스 영화처럼 사는 거야. 근데 얘가 말한 프랑스 영화의 어떤 관념이란 게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던져버린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삶이란 게 결국에 우리 관념이란 게 우리가 많은 것을 공유한 어떤 공유된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제목 갖고도 리뷰에 그런 거 이게 왜 러시안 소설 같은가 프랑스 소설 같은가 이렇게 사실 그 관념이란 건 다 제각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림이가 러시안 소설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은 가림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관념인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관념의 러시안 소설의 이미지와 관념이란 것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 내려진 건 사실 없잖아요. 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 삶과 자기 주관이 반영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것도 그렇다는 거죠. 내 삶이 누군가의 소재로 쓰였을 때 자기 경험과 자기 주관을 정립됐을 때 이게 러시안 소설도 되고 프랑스 소설도 될 수 있고 내 삶이 아니고 그런 누군가의 어떤 주관이 개입돼서 삶이 그 주관 때문에 내 삶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정말 오빠는 러시안 소설 같아요. 해서 러시안 소설 뭔 소리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의식해서 정말 러시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러시안 소설의 관념으로 빠져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반작용으로 다른 삶을 갔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런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관념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공유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 남자분 쪽에 하나. 주목받는 영화에 선택 받으셔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영화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영화 보면은 전작의 페어로브에 나와서 배우라든지 대사 같은 것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흥미로웠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감독님이 중요한 3부작 같은 거 만드신다고 하시면서 원래 이렇게 멜로물이라고 알았는데 지금 오늘 영화 보고 나니까 남자가 중년인데 뭔가 헤어럴 때도 그렇고 약간 어긋난 시간을 겹치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것이 좀 뒤늦게 왔을 때 그런 거를 약간 테마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감독님이 영화 감독 하시는 것도 정확히 얘기하시면 오래 되셨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관객들이 많이 보진 않았지만 항상 영화들이 항상 이렇게 비평적으로는 좀 이렇게 주목을 받으시니까요. 느낌이 약간 슬로우 스타터 같은 느낌인데 그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영화에서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제 영화의 엔딩은 페어로브 때도 사실 처음에 이제 투자사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엔딩 신이었거든요. 모든 투자사에서 반대했죠. 아주 쌍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반대했던. 근데 저는 그 영화의 엔딩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제 영화는 엔딩이 전부라고 사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영화의 엔딩은 사실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페어로브도 멜로 영화라고 사실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만드는 목적과 이유가 감독이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영화를 본 분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이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게 아니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 영화의 엔딩은 이렇게 조금 다분히 까미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부조리를 인식하는 순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여기 와 보니까 딱 그 엔딩이 갖고 있는 러시안 소설도 마찬가지고 제 영화의 엔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아 그럴 수 있구나 정신 차려보니 이 부조리를 인식하는 그 순간만 각자의 삶에서 관객분들이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배우들은 좀 제가 이제 배우는 배우다 끝나고도 이제 엠블랙 이중근이나 뭐 가르치는 학생들 다른 감독님들 많이 소개를 시켜주는데 뭐 준이는 되게 다른 감독님 작품 많이 해서 잘 된 것 같은데 제발 잘 나가는 감독님들 작품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하고만 하면 안 좋은데 일들이 없어요. 좀 되게 잘 팔리는 배우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길 되게 소망하고 좀 배우로서 좀 이렇게 토대가 되는 계기가 되는 작품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저예산 영화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배우로서 좀 제 정립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 상업 영화는 힘들거든요. 어쨌거나 자본이 요구를 하는 어떤 일정한 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미로 할 수 있고 배우들이 다시 본인의 이미지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이 신현식 감독님은 페어러브 때부터 약간 터질 것 같다 해서 안 터지는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조만간에 작년에 영평상 시상식 때 진짜 시상 소감으로 배우는 배우다의 흥행 참패로 반성 많이 했다 얘기했는데 사회보다 안성근 의원님이 제가 내려고 나서 신 감독은 배우다만 망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된 게 없어요. 제발 흥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느껴져요. 옆에 있으니까. 뭐 그거와 상관없이 하여튼 이제 벌써 적지 않은 수의 작품을 연출하셨고 흥미로운 작품 세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여튼 재밌게라도 이렇게 이런저런 해서 러시안 소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끝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신현식 감독에게 큰 박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